제발, 제발 아빠 혼자 키운 티 안 나길. 저는 딸 선정이 손을 잡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서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한부모 아빠로 여러 해를 버텨왔지만 오늘만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학부모들 사이를 지나는데 저 아빠 혼자 왔네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죠. 교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가 구석에 섰습니다. 그때 앞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칠판에 서민주라고 이름을 적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래전 도둑 누명을 씌우고 떠나버렸던 그 여자였습니다. 민주가 출석을 부르다가 이선정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며 보호자 란을 확인했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제가 숨어 있는 방향으로 꽂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경수는 그날 아침 자신의 삶이 이렇게 뒤집힐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 조금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정이 손을 잡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섰을 때 경수의 심장은 기대보다 불안이 더 컸거든요. 아빠, 나 진짜 1학년이 된 거 맞지? 선정이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경수는 아이의 가방끈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선정이 이제 정말 초등학생이야. 여러 해 전 혼자 이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한부모 가정에 차갑고 경수는 늘 움츠러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오늘 입학식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정이가 아빠 없이 자란 게 티나지 않기를 그저 그것만 바랄 뿐이었죠. 교문을 지나 강당으로 향하는 동안 경수는 주변의 화목한 가족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고 아빠는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죠. 괜찮아, 우리도 잘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강당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입학식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이어지고 신입생 대표가 선서를 했습니다. 경수는 선정이가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어색해하지 않는지 계속 눈으로 쫓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씩씩하게 앉아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학부모들은 각자 아이들 교실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도 선정이 손을 잡고 1학년 3반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새 가방 냄새와 왁스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죠. 교실 문 앞에 도착하자 다른 학부모들이 이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수는 선정이를 앞세우고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칠판 쪽을 보지 않은 채 구석자리에 서서 선정이가 자리를 찾는 걸 지켜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앞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죠. 경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경수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는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었습니다. 또박또박 세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민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경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도둑 누명을 씌우고 떠나버렸던 그 여자였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학년 3반 담임 서민주 선생님입니다. 민주의 목소리는 옛날과 똑같았습니다. 경수는 숨이 막혀서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못 봤으면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민주는 출석부를 펼치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 네, 김서연, 네,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경수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선정, 경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정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민주의 시선이 선정이에게 머물렀습니다. 민주는 몇 초간 아이를 빤히 보더니 출석부의 가족사항란을 힐끗 확인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경수의 귓가에 너무 크게 들렸죠. 경수는 학부모들 틈 뒤로 몸을 숨기며 민주와 눈이 마주치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민주는 출석을 마치고 급식 안내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급식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알레르기 있는 친구 있나요? 선정이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저 계란 먹으면 안 돼요. 경수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계란 알레르기. 민주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경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민주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민주의 시선이 천천히 정확히 경수가 숨어 있는 방향을 향해 꽂혔습니다. 경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수는 현관문을 등지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선정이가 받아온 가정. 통신문과 알림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스치는 소리조차 귀에 거슬렸죠. 손이 떨려서 물 한 잔을 겨우 따라 마셨습니다. 유리잔이 턱에 부딪히는 느낌이 차갑게 전해졌어요. 전학을 가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갓 입학한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경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죠. 머리를 감싸쥐고 눈을 감았지만 민주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선정이의 낡은 그림 일기장이 손에 잡혔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서툰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옆에는 상상 속 엄마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오후 늦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화면을 켜자 문자 한 줄이 떠 있었어요. 이경수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서민주입니다. 선정이 보호자분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손끝이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경수는 휴대폰을 쥔 채 무시할지 답장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화면을 껐어요.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가족사항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죠. 네, 말씀하세요. 타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벨소리가 3번 울린 뒤 경수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선정이 보호자님이시죠? 민주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정이가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급식실에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경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계란만 빼주시면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주가 말끝을 흐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선정이 어머님은? 경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죠. 통화 종료음이 삐하고 울렸습니다. 경수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나왔어. 선정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셨어. 아이가 경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경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선생님 닮았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정이 알림장을 펼쳤을 때 경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정 방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주의 글씨였습니다. 경수는 알림장을 구겨질 듯 세게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명분이 떠오르지 않았죠. 담임 선생님의 상담 요청을 학부모가 함부로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퇴근 후 시간에 교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텅 빈 복도를 지나 1학년 3반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가 차갑게 손에 닿았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교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주의 앞 책상 위에는 선정이가 그린 그림 한 자,바 수학 시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종이 모서리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앉으세요. 민주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경수는 앉지 않고 그대로 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수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민주는 시험지를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선정이가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이요. 민주가 경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랑 똑같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연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시험지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민주가 경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힘이 느껴졌죠. 잠깐만요. 민주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생활기록부 한 장을 꺼내 경수 앞에 놓았어요. 보호자란에는 부 이경수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 계신 거 맞죠?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전 그날 이후로 혼자 키우신 겁니까? 그 순간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수는 민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걸 묻습니까? 경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래전 저한테 도둑 누명 씌우고 떠나간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요? 민주가 입을 열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옆반 선생님이었어요. 서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찾으십니다. 민주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는 그 틈을 타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일 오해가 있었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빨라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주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해가 있었다고. 집에 돌아와서도 민주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다시 서랍을 열고 선정이의 그림일기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민주가 보여준 시험지를 떠올렸어요. 정말 우연일까? 그날 밤 늦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학부모 총회 및 공개 수업이 있습니다. 공지 바로 아래 학부모 회장 이자인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부모님들 많이 오신다네요. 그 문장 끝에 웃는 이모티콘이 왠지 경수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수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 학부모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수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옷을 입고 교실 뒷문 쪽에 섰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앞쪽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화려한 여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학부모 회장 이자인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학부모들 사이를 여왕처럼 누비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자인의 시선이 잠깐 경수를 스쳤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수는 시선을 피해 선정이가 있는 쪽만 바라봤습니다. 민주가 교실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민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민주는 선정이를 자주 불렀어요. 선정아,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아이가 씩씩하게 대답하고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선정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경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자인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안건은 학급 분위기에 관한 건데요. 이자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경수를 힐끗 보았습니다. 우리 반에 한부모 가정아이가 있어서 분위기가 좀. 그 순간 교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탁, 민주가 교탁을 3개 쳤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주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가정 환경이 아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까? 이자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말끝을 흐리는 이자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경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선정 학생은 누구보다 밝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민주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보호자님이 훌륭하게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경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전 경수를 외면했던 그 여자가 정말 맞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자 경수는 서둘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자인이 경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서 선생님이랑 아는 사이야. 이자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저렇게 감싸고? 바로 그 순간 민주가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이자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학부모 회장님, 제 학생 보호자님께 예의를 지키시죠. 이자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주가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복도의 소음이 멎었어요.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덜컥하고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경수에게 내밀었습니다. 흐릿한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전 그날 카페 CCTV예요. 민주가 사진 속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진짜 훔친 거 이자인이었어요. 경수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이걸 찾느라 늦었던 거예요. 민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떠난 뒤에 알았어요. 경수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이자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경수의 마음을 짓눌렀던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풀렸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경수가 사진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민주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 틈새로 하얀 봉투 하나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신경정신과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경수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경수는 더 이상 민주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정신과 약을, 혹시 폭력 성향이라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경수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경수 씨. 민주가 손을 뻗었지만 경수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경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사장. 민주가 돌아간 후 경수는 곧장 휴대폰을 켰습니다. 맘카페에 정신과 약 복용교사라고 검색했습니다. 키보다 두드리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색 결과는 애매했고 경수의 불안만 커져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앞에서 민주와 마주쳤습니다. 어제는 고마웠습니다. 경수는 짧게 인사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바쁘시니까 그만 가보세요. 경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주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시간 교문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자인이었습니다. 들었어요. 서 선생님 정신과 단인데요. 다른 학부모 몇 명이 이자인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경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자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애들 담임이 그런 사람이라니. 경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학부모 단톡방이 계속 울렸습니다. 이자인이 퍼뜨린 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 선생님 괜찮은 거 맞아요. 우리 애들한테 영향은 없을까요? 메시지가 끊임없이 쌓여갔습니다. 경수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주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망설였어요. 결국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때 선정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나 목말라. 아이가 경수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 경수는 물컵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데? 선생님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래. 선정이가 물을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마음 아픈 건 약 먹으면 나아진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문득 민주의 책상 서랍에서 봤던 낡은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라고. 혹시 경수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걸까요?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교무실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선생님이 보였습니다. 이선정 보호자님이시죠? 네, 무슨 일이십니까? 선정이가 운동장에서 넘어졌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수는 회사에서 급히 조퇴를 내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보건실 문을 열자 선정이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빠, 아이가 경수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민주가 먼저 다가가 선정이의 무릎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선정아, 선생님이 치료해 줄게. 민주는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며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손길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선정이 조금씩 울음을 그쳤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안 아파졌어. 아이가 씩 웃었습니다. 경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많이 놀라셨을 텐데. 민주가 경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수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선정이는 민주 선생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빠, 선생님 진짜 좋은 분이야. 그래, 그렇구나. 경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늦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주였습니다. 선정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어요. 민주는 죽 한 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경수는 민주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선정이는 민주가 가져온 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아이가 해맑게 말했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경수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주가 소파에 앉아 경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경수는 민주의 옆에 앉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민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아빠 노릇 도울게요. 민주가 경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경수의 시선이 소파 옆 바닥에 놓인 민주의 가방으로 갔습니다. 가방 틈새로 하얀 봉투 하나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신경정신과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민주는 경수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더 이상 민주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정신과 약을? 혹시 폭력 성향이라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늦었으니 가보세요. 경수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네? 그럼 내일 학교에서. 민주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주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경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벽에 기대섰습니다.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다른 한쪽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민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선정이를 믿고 맡겨도 되는 걸까? 고민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점심시간 휴대폰을 확인하니 학부모 단톡방이 또 시끄러웠습니다. 서 선생님 약 드신다는 거 사실인가요? 운영위원회에 건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수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오후에 조퇴를 내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결심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수는 결심을 하고 학교로 갔습니다. 퇴근 후 교실에는 민주 혼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어요. 민주의 표정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경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약봉투요 정신과 약 맞죠? 민주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서랍을 열고 진료 기록과 상담 일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오래전 당신을 놓친 후에 시작됐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우울증도 왔고. 민주가 경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내가 당신을 잊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경수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교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이자인이었습니다. 정신병자 선생한테 우리의 몸 맡겨. 이자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뒤에는 학부모 몇 명이 더 서 있었어요. 민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학부모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우리 애들 담임이 정신과 약 먹는데. 이자인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교장실 가요. 지금 당장 운영위원회 소집할 거예요. 경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자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경수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당신이에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자인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가 감히. 이자인이 경수를 밀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경수는 물러서지 않고 이자인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민주가 경수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학부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자인이 뒤로 물러서며 비웃었습니다. 좋아두고 봐요. 이자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끝장낼 거니까. 이자인은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경수는 민주를 돌아봤습니다. 내일이 진짜 싸움이 될 거라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 오후였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이 길게 늘어선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경수는 뒷자리 구석에 섰습니다. 이자인이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준비해 온 서류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스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서민주 선생님의 정신과 진료 이력입니다. 이자인의 목소리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는 겁니까? 학부모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주는 테이블 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경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경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경수에게로 쏟아졌어요. 경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서 선생님의 병은 오래전 한 학생에게 씌워진 누명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경수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저였고 그 누명을 씌운 사람이 바로 이자인 회장님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회장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자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이자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분이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담임이었던 지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자인 학생이 그때 제게 자백했습니다. 부모님 힘으로 덮었지만요. 지원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이자인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직 해임을 건의합니다. 한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민주를 향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경수는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주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민주가 경수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민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경수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저도요. 오래전부터 계속 경수가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정이가 활짝 웃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엄마 생기는 거야. 민주가 선정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 선생님이 평생 지켜줄게.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렀던 무게가 서서히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수는 민주와 선정이를 바라보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경수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주가 경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학교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운동장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아이들의 함성이 온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경수와 민주 선정이는 파란색 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손을 꼭 잡은 채 운동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보기 좋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지나가는 학부모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자인은 어느새 학교를 떠났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부모와 함께 달리기 종목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가 선정이를 번쩍 안고 결승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엄마 더 빨리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주와 선정이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경수는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선정이가 민주의 목을 끌어안으며 최고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 세 사람은 돗자리에 둘러앉아 경수가 싼 만두를 먹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감쌌어요. 민주가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경수는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선정이 덕분에 깨달았어요. 편견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게 내 목표예요. 민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경수는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울게요. 선정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도울래요. 아이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정이는 경수와 민주 사이에서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나 진짜 행복해.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래전 혼자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경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선정이의 낡은 그림 일기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새로 그려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래 선정이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경수는 일기장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주와 선정이가 장난치며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상처가 이제는 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어 있었어요. 사랑해요. 우리 가족. 경수의 속삭임이 따뜻한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하나로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민주가 경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민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응. 우리 가족이야. 경수가 민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선정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껴.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민주는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를 들고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민주의 계획을 듣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수는 회사에서 퇴근 후 민주를 만나 함께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서류를 작성하고 후원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선정이도 자기가 모은 용돈을 조금씩 기부했습니다. 나도 다른 친구들 도울래. 아이가 말했습니다. 몇 달 뒤 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수와 민주, 선정이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민주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수는 민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정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당 창문으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빛으로 환하게 물들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경수는 선정이를 재웠습니다. 민주가 거실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민주의 뒤에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경수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민주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요. 경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주가 경수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다시 찾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래전 헤어졌던 두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밝게 웃는 선정이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민주가 경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경수가 대답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